안녕하세요, 심진아입니다. 보통 항혼이혼이라고 하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남편들의 이혼 요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요, 해마다 60대 이상 남성들의 이혼 상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도 대화나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증거인데요.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눈빛만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해와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다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황혼이혼은 참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살았는데 막 역경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도 황혼이혼 하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노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혼에 이른 남성분들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도 요즘 나중에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 그다음에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신 분들의 이혼 비율이 16.4%, 그다음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28.7%에 이릅니다. 비교적 신혼이라고 볼 수 있는 4년 이하의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23.5%에 이르는 걸 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혼은 전 세대에 아우르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남녀가 함께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누구와 결혼하든 갈등은 생기기 마련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글쎄요, 보면은 이제 특히 항혼이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아내들이 이제 요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이제 구박하기 시작해요. 뭐 25년 정도면은 이제 은퇴를 했을 때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이제 놓은 상태죠, 그죠? 이제 그 60대 이후는 사실 7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젊은 시절 가족과 공유를 하지 못한 가장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한 30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남편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가정을 키우고 자식들 같이 키우는 남편인데, 가장인데 이제 귀찮다는 이유로 구박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서로가 서로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너무 달라진 것 같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항혼으로 접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기 전에 좀 더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다 끝나는데 가족은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비중을 좀 가족들로 좀 옮겨가는 그런 어떤 미래를 예측한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아내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급격하게 많이 받는 시점이 남편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셨을 때, 남편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고 아내분한테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대접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 전환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아내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입장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수입적인 부분이나 가정 내에서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내분의 의견에 따라주는, 수용하는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아내분들이 요구하는 이혼 소송이나 이런데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부부 관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노후까지 서로 잘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어려움에 처해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회사 동료나 친구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여자는 남자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길, 내 편이 돼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화승남자
금성여자.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 사별 후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2년 전 착하고 매사에 책임감 있는 그 여자의 모습에 반해 1년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었고 딸아이가 있었던 상황이라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3년 가까이 아이를 못 보고 지냈다면서 제 딸아이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엄마가 생겼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아내의 딸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면서 차라리 돈을 좀 빌려주면 어떻게든 자기가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아내가 자기의 친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데리고 있으면서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아내의 딸아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딸아이와 항상 싸웠습니다. 아이가 많이 폭력적이라 계속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그냥 두 딸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 본가에서도 이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 아내와도 요즘 이 문제로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좀 화가 나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례자 입장에서는 선뜻 내키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전혀 예정하지 못했던 문제였고 돌발 상황이라서 당황스럽고 또 남의 자식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본가 부모님의 갈등 그리고 또 딸아이의 폭력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남편은 이 사례자분은 아내에게 오갈 데 없는 미성년의 딸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굉장히 좀 화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재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인데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사례자분, 남자분의 마음을 100% 공감을 해요.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지금 절실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물론 애들끼리 지금 다투고 싸우고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딸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 손에서 아빠 사업까지 망했으니까 어렵게 컸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가 다시 아빠한테 다시 버림받아서 이제 재혼한 가정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어린 애가 정상일 수는 없거든요. 같이 애들 심리 치료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노력한다면은 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자기가 1억을 줬다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억으로 책임을 다 했는데 이중으로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이해관계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혼 두 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이 조금 더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남편분께서 사례자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부분하고 이제 아내분의 원래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 보인다는 게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아이가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표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계속 이제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디 딴 데, 새로운 데로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이를 보호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훈육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의 자식과 또는 아내의 자식을 나눠가지고 훈육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아내분이 이제 훈육을 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또 대신에 이제 또 본래 자식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는 이제 남편분께서 본래 자식을 훈육하시는 쪽으로 해야지 서로 감정적인 아내분하고도 지금 갈등이 좀 심해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갈라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담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양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또 1억씩이나 또 줬는데 불가피하게 맞게 되셨으니까. 반대로 우리 엄마는 왜 나만 혼내고 쟤는 칭찬만 해줄까? 우리 아빠는 왜 나만 혼내고 쟤는 칭찬해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편을 가르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혼내는 게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혼내는 한 번이 더 많은 걸 하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혼나도 우리 어머니 버리고 싶어 생각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핏줄이랑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왜 엄마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오빠 편을 더 들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오래 칭찬을 남죠. 해가지고 혼만 내고 혼만 내고 상대방도 상대방 자식 혼만 내고 이제 각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 부부가 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1억 원을 아내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돈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아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전 남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당신이 양육하는 대신에 내가 양육비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준 거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 부분을 전가하거나 뭐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증여로 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양육비로 줬는데 본인이 딴 데다 써버리고 아이는 내팽겨쳤다. 그렇다면 이건 또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형사 문제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이혼이나 이런 가정적 문제에 관련해서 아내나 전 남편에게 뭐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딸아이한테 조기유학을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를 정말 생명부지의 장소에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처녀 연고도 없는 장소에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또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 정도의 정성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정말 부모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 아내입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 1년 연애 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23살, 남편은 21살이었죠. 결혼 후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화가 나면 임신한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되네요. 아이를 낳고 2년 정도가 됐을 무렵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게임을 하며 지내던 남편은 게임에서 친해진 여자와 6개월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내더군요. 총각 행세를 하면서요. 사실을 알고 따졌더니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터라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다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몰래 안마방을 다니면서 알게 된 여자와 꽤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아이와 관련한 교육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그래도 엄마 아빠 그늘에서 자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다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메일을 보다가 우연히 사진첩을 열었는데 그곳에 낯선 여자가 속옷만 입고 남편과 모텔에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너무너무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6년 전에 23살이었고 우리 살해자분이 지금 이제 29이란 얘기인데 남편도 아내도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 같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지금 가장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아내에게 들킨 건 정말 빙산의 일각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접시 하나 깬 거 마냥 잘못했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냥 당연하듯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로 치면 27살짜리 남자니까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도 뭐 크게 뭐 철든 사람이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연애를 하는 과정이라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이죠. 이건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습관적인 어떤 외도거든요. 이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아내분께서 한번 이제 법원까지 가셨었잖아요. 협의 이혼 신청을 하셔서 그때 남편분도 아마 거기까지 갈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법원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걸로 봐서 똑같은 외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혼을 결심을 하시게 된다면은 남편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재산분할이라든지 또는 양육비까지 하실지는 사실 잘 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27인데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재산이나 뭐 양육비를 줄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다고 해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셔가지고 양육비를 지급 안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분께서 결심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제 확실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행동을 옮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더라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양육비 안 받겠다 이거는 안 돼. 꼭 났다. 나중이라도 취직을 하면은 그죠? 바로 추심에 들어가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육 동영상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혼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든 부모가 이혼할 무렵에 아이를 위한 자녀 교육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너네 엄마는 너 버리고 갔잖아. 어? 그럼 누가 확인해야 돼? 네 나가 엄마 얘기는 왜 하니? 엄마에게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에 준우는 주눅이 들고 맙니다. 정말 너희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냐고! 너희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다가 너희 엄마처럼 된다. 아빠 도와주러 오는 여자 없었어?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거기에는 일단 부모가 극한의 대립에 있을 경우에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 겪는 고통, 상처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이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봐보신다면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도 하나 첨언드린다면은 그 동영상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이혼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강력하게 이혼하라고 권해요. 역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담을 하냐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가정을 유지하려면 자식들 앞에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매일 싸우고 집안이 살기가 그러는 집안에서 아무리 부부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애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일반 가정의 애들보다 조금 어떤 비행 확률이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통계니까. 단 그게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중에 생겼던 스트레스가 이혼이 완료되면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잘하는 이혼 여기서 끝나는 게 요 안에서 이혼까지 오는 과정에서 자녀들한테 최소한 피해가게 부부들이 둘이서 요령 있게 현명하게 행동을 하셔야만 최소화되고 자식들 위해서 참겠다고 그러면 자식들 앞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그런 표시를 안 해야 돼요. 네. 그거 아닌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더 망치니까. 이혼을 하셔서 오히려 자식과 엄마가 더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네. 네,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1회 출연자였던 8회 때 큰 힐링을 주셨다면 처음에는 늘 겁이 나고 죽을 결심까지도 한 적도 있었어요. 오, 재결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내가 이제 방송을 본 다음에 많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울면서 TV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아내분이. 방송 나간 다음에 너무 이제 바뀌어가지고 돈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좋아. 네,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상담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방송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요. 오늘은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뭐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는 분들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20살짜리 중국집 배달하시는 젊은 친구 있죠, 아빠. 낮에는 이제 중국집 배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밤에는 또 이제 또 대리기사를 해요. 정말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많이 갈 때고 클럽이나 뭐 소개팅, 대학생활, MT 등을 이제 뭐 즐기면서 이제 그런 걸 자기 친구들 하고 이제 나는 집에서 뭘 하고 있냐면서 이제 사소연을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와이프랑 말하면 싸우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뭐 눈물도 막 나고 좀 그러네요. 아유. 그 친구 목소리나 그 밝은 웃음이 계속 내리에 스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연락이 글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보강 별도로 해놨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도 저희 방송하면서 그때 종종 그분 얘기하고 네. 저희가 오히려 힘을 많이 그렇죠. 얻었던 네. 그런 네. 시간이었어요. 네. 변호사님은요? 저는 김현도 씨. 김현도 씨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한테 다가가신 점이 전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됐어요. 폭언과 이제 폭력도 행사했어요. 남편분이요? 예,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홧김에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하게 된 거지, 협의 이혼을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이 사람뿐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을 인정하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시고 아내한테 다가가셔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아이를 오랫동안 면접을 못 하셨던 분. 근데 이제 저희 한 번 더 살아 나왔을 네네네. 때 만나셨다고 하셨을 때 네. 제가 집에서 소지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승관이 형하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길에 아이하고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갑자기 아이를 일방적으로 괴롭혔어요. CCTV 있지 않습니다. 전 지금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아이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120여일간 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버린 줄 알았는지 아니면은 못했는지 아이가 처음엔 경계하더니 같이 잘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엄마하고 살고 싶어. 아빠가 내 목걸이에 아빠 번호 새겨 넣었어. 나중에 엄마가 나 데려가서 엄마 번호 좀 넣어줘. 엄마 번호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뻐하셨던 또 우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정말 많이 생생한 것 울었어요, 같습니다. 그분들. 네. 결혼을 앞두고 그 남자친구가 성범죄자인 걸 알게 돼. 25살인 여자랑 뭐 모텔에서 강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몇 년 나 있었거든요.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알고 보면 함께 대화를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타운을 하더라도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저 혼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 기억이 남아요. 네, 오늘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신 분 중에 전화 통화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은요. 저희 1회 출연자였던 김가영 씨거든요. 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요. 몸을 졸렸고요. 내가 좋았을지 그 사람이 좋았을지. 정말 나쁜 사람이네.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했겠지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하셨어요? 네. 지금 남편이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남편하고 이제 언젠간 저희가 부부니까 이세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넌저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야, 네가 만약에 임신한다고 하면 그 애가 내 새끼겠냐? 딴 놈 새끼겠지? 내가 피임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데.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김가영 씨?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심신하시죠? 네네. 그때 출연할 당시에 임신하신 몸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 15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그 남자아이라고 판명 났고요. 예. 그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게 잘 개선이 되셨나요? 어제 저기 가사 조사했었어요, 저희. 그러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6월 달에 그 법원에다가 이제 이혼 소장을 그 원고 자격으로 이제 넣었고, 제가 7월 달에 피고 자격으로 이제 반소 제기를 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 요구를 했고, 이제 아이 양육비 요구했고, 또 남편이 폐물을 들고 갔거든요. 네. 그 폐물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이제 손배소 청구 500만 원 정도를 해놓은 상태고요. 애들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향후 예정에 대해서는 합의한 건 없나요? 결론이 난 건 없어요. 남편 쪽에서는 양육비를 이것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하겠다고 또 협박을 해대고. 얼마를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던가요, 남편은?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되죠? 저 월급 소득액을 보니까 거기서는 한 달에 280을 받는 걸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280만 원. 예, 280만 원 정도면은 남편이 양육비를 한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는 거의 뭐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김가영 씨는 양육비를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8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80만 원이요? 지금 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에 출산이면 사실 교육비나 이런 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이제 그 부부의 소득에 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양육비 적정 양육비의 권고안을 그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8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양육비 80만 원은 지금 남편의 소득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폭행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집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생활비 한 푼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그 구청에서 가정폭력으로 해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지급하는 그 가정폭력 그 수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 구청에서 제가 40만 9천 원씩 이제 석 달 동안 수급비를 받았었거든요. 그 생활비 안 보내준 것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8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 몇 달만이라도 내가 생활비 못 받고 이렇게 아기하고 둘이서 살아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좀 달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법률 대리인이 있으셔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양육비랑 내가 여태까지 못 받았던 부양료랑은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다른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지간에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니까 건강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가영 씨 목소리가 처음보다 지금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좀 안정감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제가 좀 겁이 나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도 여러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결심까지도 한 적도 있었고 많이 상황이 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돼서 남편이 안 좋으면 안 좋지 제가 안 좋지는 않거든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 반응은 어땠나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 담당 경관이 이제 초음파 사진을 남편한테 줬대요. 그 와이프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시냐고.
그거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동안 진짜 뭐 다른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남편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100만 원 구형이 내려졌고요. 10월 8일 날 이제 그 공판 선고가 잡혀가지고 공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몸이 무거워서 힘드실 텐데 진행을 열심히 하고 되게 씩씩해지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부부의 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아이의 아빠와 엄마라는 역할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제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저희 애한테는 아빠에 대한 비방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 점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편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오, 그러세요? 네, 소송 중인데도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나도 다치는 입장이고, 너도 임신 중이고 서로 도와야 될 것 같다. 친권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권 문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좀 순수하게 이제 자기 아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처음 종파를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가영이 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 안 해. 네가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 안 하겠지만 아이가 걱정이다. 아이의 뭐가 걱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올바르게 네가 양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 입장에서도 이제 아빠가 된다라는 사실이 책임감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염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연스러운 저는, 감정이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함께 지내신다고 했는데 함께 지내시면서는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좀 한 번씩 티닥티닥거리는 그런 거? 그러면은 재결합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가사 조사하면서 본인도 이혼하고 싶다 그랬고 저도 이혼하고 근데 싶다고. 김가영 씨, 네. 이제 소송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게 네. 상대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승부에서 지기 싫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네. 승부잖아요, 그죠? 승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은 이 승부가 걸린 게임에서 지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소송 기간 한참을 남았죠,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사조사했으니까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애가 태어나고 이제 뭐 100일 맞고 돌잔치 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 보시면은 돌잔치 하는데 이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과정을 겪어 보시면은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쁜 아가가 태어나고 그렇죠. 그 이쁜 모습을 보면은 두 분의 마음이 또 눈 녹듯이 녹아서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하실 가능성도 많거든요. 제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하고 제가 먼저 선처를 해줄 테니까 소치하는 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부부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남편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법대로 하자고. 남편분은 자존심이 세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소송이 진행돼서 이혼을 이제 결정이 나면은 재결합은 나중에 뭐 하실지언정 지금은 저는 계속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어느 정도 바뀔 의향이 있으시면은 이혼 결정 난 뒤에도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상황이 남편분한테는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는 김가영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편 부부 클리닉을 하겠냐고 그 법원에서 물었을 때 남편이 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남편하고 둘이서 족대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별로 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고 부부 클리닉도 받다 보면은 또 아이의 재롱도 있을 거고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저희는 되기를 좀 바라볼게요. 네, 더 이렇게 계속 씩씩하게 잘 지내실 거죠? 네.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가영 씨 목소리가 밝고 씩씩해서 참 걱정이 덜 되네요. 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볼 건데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김현도 씨예요. 네. 김현도 씨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 오셔서 와이프분에게 아내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네, 저희가 엄청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운전 연수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아내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틀밤을 주무시면서 김현도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그렇죠. 와. 김현도 씨께서 굉장히
동기를 얻으시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의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그렇죠. 같으네요. 네. 하지만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럼요. 네. 근데 다 좋은데 하필 왜 운전 연습이죠? 전화 연결됐거든요. 김현도 씨.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지금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아내분이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네, 또 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제일처럼 기쁘네요. 그렇죠. 네. 또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네. 그때 보면. 근데 뭐 주변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셔갖고 네. 제가 또 용기를 가지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아내분이 김현도 씨가 출연한 방송을 우리 방송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네네. 아내분이 오히려 더 이제 효과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네. 그날 집사람이 네. 애들 있는데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게 됐죠. 제가 데려다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차 안에서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현도님께서 어떤 노력들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나갔을 때부터 3월 달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자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뭐 좋은 말이라든지 제가 반성하는 거 그런 것들을 늘 보내고 거기서 어떤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늘 지켜봤죠. 이 얘기 듣는데 제가 막 설레요. 아내분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사실 폭언을 좀 많이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지금 네네.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제가 바뀌지 않으면은 먼저 제가 바뀌어야죠. 변화가 되고요. 너무 좋아.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네. 막 뭉클하고 막 좋아요. 요즘도 두 분이서 다투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톤이 높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때 아마 방송 촬영 중에 전화 통화하시면 우시면서 사랑한다고 뭐 진짜 네. 이런 어떤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아내분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밖에 없다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아내밖에 없고. 듣고 있던 저희들도 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네, 그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TV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해 오셨던 분들도 시청하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우리 김현도 씨 보면서 희망과 어떤 노력 이런 거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상담이 얼만큼 도움이 되셨어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한 20년에 가차운 시기 동안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쳐나가려면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따님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제일로 좋아하죠. 저보다 더 좋아하죠.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애적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질투를 느끼고 애들도 딸들이 질투할 정도로.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최고 1등이 되셨네요. 네. 또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예,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예.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글쎄 제가 어떤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이혼해서 11년 차 혼자서 애들 키우고 쭉 살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이혼한 사람들 보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진 죄를 갚는 기분? 해체된 가정을 막을 때마다 우리 애들은 절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네. 우리 김현도 씨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자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일단은 먼저 뭐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사실 잘못한 점이 더 많아요. 어찌됐든 기간에 남자가 먼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마로서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서로가 존중하고 뭐 배려하는 그건 뭐 기본이거니와 저는 요즘에 존댓말을 서로 써요. 요즘에요. 네. 그러면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 두 간에 서로 존댓말을 쓴다면은 그게 배려고 존중인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김현도 씨 덕분에 저희가 너무 많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젊은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20살이거든요. 아우, 김도영 씨는요? 저도 20살이고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부부로 한 이제 2년 차 됐어요. 네, 이제 아들이 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의 걱정도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허락을 하셨나요? 다 이제 반대를 이제 다 무릅쓰고 이제 아이를 낳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별로 저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이니까 가끔 왕래하는 사이예요. 저희 부모님이랑은. 네. 근데 이제 와이프 쪽 부모님은 이제 저희를 일적 보지도 않고 연을 이제 끊다시피 하고 있죠. 아내도 어린데 부모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돈을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반전세라도 구해가지고 이제 그 차갓집에 갈 그런 용이라도 될 것 같아요. 보여준다는 거. 철이 꽉 들었어요. 아유, 세상에. 저희에게 큰 힐링을 주셨다면 김도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도영 씨 여전히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네. 좀 잠 좀 늦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엄청 많이 잠을 잘 수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아내분도 많이 변화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변했나요?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부러워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아내는 이제 SNS를 보면서 친구들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이고 이제 거의 이제 집안 쪽으로 아내가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난 다음에 아내도 이제 그걸 봤나 봐요. 아, 방송을 봤어요? 네. 육아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이제 잘하고. 오,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아이도 엄청 빵긋빵긋 웃고 많이 컸죠? 네, 그쵸. 많이 컸죠. 아빠 닮아서 정말 밝고 이쁠 것 같은데. 아니요. 김대원님께서 아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아내가 이제 방송을 본 다음에 많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울면서 TV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아내분이. 자기는 이제 이때까지 몰랐는데 자기만 생각했다. 이제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그랬나. 우리 방송이 또 한 가정을 살렸네요. 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인터뷰하기 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처가 댁이 조금 안 좋아했잖아요. 네.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신가요, 혼자? 처갓집에 이제 그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은 다음에 너네 며칠에 이제 제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것 좀 봐달라 하니까 이제 보셨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다. 이렇게 니네가 산지는 몰랐다 하면 딱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폰편지를 계속 써대었어요. 계속. 그럼 한 번 이제 답장 보내고 이제 문자로 답장이 오세요. 편지 잘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한 번에 마음을 열기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여는 것 같아요. 바위가 조금만 물방울 하나에 구멍이 결국 나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죠? 자기들의 마음도 시간만 문제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징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지금 처음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크게 열리실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김도영 씨가 지금처럼 아내분하고 알콩달콩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면 처가 어른들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을 다 여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래. 저도 딸 가진 아빠지만은 내 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사위인데 좀 모자라면 또 어떻고 확률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가진 게 없더라도 이제 20대인데 앞으로 진짜 남들보다 훨씬 더 몇십 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아빠로서. 네, 너무 고마워요. 방송 나간 다음에 너무 이렇게 그게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고마웠죠, 그때. 그렇죠. 아니, 사실 김도영 씨 방송 끝나고 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보면 뭐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그래서 나도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하다가 이런 통화를 한번 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그 통화하고 나서 나도 가끔씩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많이 되새겨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김도영 씨한테 정말 고맙고 그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당연히 마음이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아내분이든 처가댁이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거든요. 일하고 잠자고 제가 일하고 자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결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네. 사람들 심리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잘하다가 상대방이 결국에 나한테 잘하게 됐을 때 그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 심리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해이해지거나. 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나도 돼. 계속 하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해야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김도영 씨 그러실 수 있죠? 네, 계속 이어나가야죠. 네. 그리고 김도영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네. 그때 팁을 좀 알려드렸었어요. 뭐 이렇게 네. 통장을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 아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전해가지고 저도 이제 계획 중인데 아직 실천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계획을 세워보고 아내 쪽으로도 이제 좀 더 애기랑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한 몇 년 있다가 해외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애기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한 3, 4년 후? 네, 뭐 가봤자 제대로 이렇게 소소하게. 그래도 그 통장 만들어주세요. 아내를 위한 해외여행 통장.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한 달에 뭐 몇만 원이라도 한 2, 3만 하루에 원 해도 1,000원이더라도 네, 그렇게 통장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통장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통장 만들어놨죠.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하고 있어요. 했네, 실천했네요. 정말 진짜 대단해요. 김도영 씨. 통장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그랬지. 그럼 그 애기랑 같이 여행 다닐 때 그런 통장을 쓰자. 그러니까 자기 너무 감동해요. 어떻게 이제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또 팁을 받았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생각을 했다.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김도영 씨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때였거든요. 우리가 봐도 과연 20살짜리 젊은 친구가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하루 잠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일을 2군데씩 일을 하고 와서 살림하고 애기 다 재우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지침을 아마 저희들 행견은 없고 김도영 씨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 알아봐 드린 거죠. 그죠? 네. 그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내한테도 다행히 마음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고. 근데 제가 듣기로 아내가 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요. 이제 미용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대학교도 가고. 네. 지금 목표가 생기셨고 그게 아주 잘하시고 계신 거죠. 우울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 본인이 사회적인 성취니까 아주 지금 이 어린 부부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느림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이 참 우리 김도영 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내분하고 더 행복하시고 처가댁이랑도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날이 꼭 오리라고 저희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운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요,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건, 어떤 문제가 있었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배경 때문에 고민이라는 시아버지 차 할부금도 남편이 내고 있었고 여동생 핸드폰 비용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집에서 부모님 잡거든요. 2만 원을 주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상급 중에 상급이에요. 양가 부모님도 다 반대하고 계세요. 결혼을 하면 죽는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 받았던 분들 다시 통화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뿌듯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지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관계가 개선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딱 방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해달라가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서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갈등을 갖고 계시는 우리 부부들께서도 나보다는 상대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김가영님께서는 또 임신 중이시고 또 이혼 소송 중이신데도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김가영 있고. 씨도 우리 장 선생님 코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사후 관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삶은 계속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꼭 부부간의 경우가 아니라 밥을 시킬 때도 우리가 메뉴를 고민하고 갈등하듯이 네, 그런 갈등이 있는데 오늘 이런 갈등을 해결하신 분들을 겪어보니까요. 와, 정말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힐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출연자 중에요. 시어머니가 대리모를 강요했던 아내분 계셨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심한 도박 때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노래방 도우미 하시고 계셨던 아내분들도 저희와 꾸준히 연락이 됐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진도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행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또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힘드시거나 갈등이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24번이고요. 문자 신청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SNS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